용어도 생소한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정보하라 시간에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을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요즘 네네. 이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일단 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형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네네. 개인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유명하지만 그 카메라 촬영과 같이 이제 불법 촬영, 네. 또 사이버 스토킹, 또 성적 영상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네네. 교제했던 사람의 그런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리벤지 포르노, 네. 또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 것이 이 내용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이미지를 또 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거래하고 이걸 또 소지하고 시청하는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또 하나 좀 강조해 드릴 것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영상 촬영, 소지, 거래, 제작, 유포, 그래서 이제 성착취물 제작 등이라는 가중처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는 법률 현장에 계시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에 대해 더욱더 좀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피부로 느끼는데요. 네네. 놀라운 것은 이제 나이 어린 1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개입돼 있고, 네. 또 20대 청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또 학생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런 문제에 또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30대 초중반까지 넓게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네네.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는 이제 텔레그램이나 뭐 왓츠앱, 네네. 애플 아이메시지 뭐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 암호화 메신저가 또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안 걸려 이런 현상이 또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각 유형별로 이 처벌 기준도 다를 것 같거든요. 현재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네, 이 법과 관련해서 이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성폭법이라고 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으로 처벌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네. 네,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가중해서 3년 이상의 처벌을 같은 조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촬영과 같은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성폭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요. 네. 사이버 스토킹 관련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몇 년 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네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성적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특히 이게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또 별개의 1년 이상의 형사처벌 규정이 따라 붙게 됩니다. 범죄 유형이나 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처벌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네네. 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제작이나 유포 그리고 소지와 시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개로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네. 성인인 경우와 아동 청소년인 경우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성인인 경우에는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 포르노그래피 이런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아동 청소년 경우에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형량이 완전히 다르고요. 네네.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제 성인들의 이런 딥페이크 성적 음란물을 제작했을 때 판매, 거래, 소지, 시청 행위가 있는데 네네. 이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소지,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지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이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지를 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처벌하고 소지 시청만 갖고는 처벌할 수가 없고요. 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10살이 넘게 되면은 소년법 일단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14살 중학교 2학년부터는 형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 소년법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되는데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면은 소년 보호 처분이다라고 하는데 보호 처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처분받는 게 아니라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대상자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소년이라도 14살이 넘어서 처벌받게 될 때 요즘 최근에는 워낙 좀 강력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렇게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막 영상을 만들어 갖고 성착취물을 올려요. 이런 문제 생기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형사사건 구속되고 형사재판 받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 관리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살은 이제 만 나이로 14살일까요? 아니면 그냥 횟수로 그냥 14살? 만 나이로 14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가 되겠네요. 보통 2학년 생일이 지나가면 만 14세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암호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그 암호 기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쓰면 종단간 암호화 기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랑 지금 이제 진행자분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중간에 제3자가 그거를 끼어들 수가 없게끔 개입하거나 또는 감청할 수 없게끔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다 이렇게 씁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쓰고 그 상태에서 삭제시켜버리면 수신자, 발신자만 알고 나머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 법적인 그렇습니다. 허점도 상당할 것 같은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딥페이크로 만드는 이미지, 영상 이게 꼭 성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이게 불법적이다라는 선언적 규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까 성인은 또 시청 소지 뭐 이런 게 처벌이 안 된다고 이런 문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성인 미성년 불문하고 소지 시청 전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네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암호 기술 있죠. 네네.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법적 규제나 또 규범적 통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네네. 자, 개인 사생활이지만 역시 범죄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리할 수는 없고 또 각 국가 의논을 해서 국제법적인 일반 규범으로 긴급한 결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어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와 관련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법적인 보완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탈무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위해서 존재하면 도대체 나는 뭘까? 네.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게 지금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네네. 자, 학교하고 가정에서 바쁘시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겠지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좀 서로 잘 배우고 가르치고
또 내가 내 욕망하고 감정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인격은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우리가 성교육을 할 때 좀 되게 쑥스럽고 어렵고 어른들도 좀 가르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교육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반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성교육으로 좀 변화시켜서 성과 관련된 죄책감, 금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인격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다 같이 좀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여러모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예방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